설명이 없어. 도형이 닮았다. 얘들아 너네 닮았다는 게 뭔 뜻이야?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건 아니겠지. 얘들아. 똑같이 그치 비슷하게 생긴 거지 똑같이 생긴 건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일단 정의 먼저 할게요. 닮음의 정의는 문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 개념 한 번만 볼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해서 기존 도형과 겹친다. 이런 걸 이제 닮은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닮음의 정의는 뭐다? 일정 비율이다. 그러니까 사실 너네 뭐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너네 그 약간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거 보일 때 이렇게 있는 거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스크롤한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뜨는 거 뭔지 알죠? 이런 거 눌러서 막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게 뭔지 아니? 약간 스마트폰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뭔지 알아?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요 확대 축소했을 때 겹치면 닮으면 안 돼. 근데 그거 잘 봐봐. 원 이렇게 있단다. 원 있어요. 좀 큰 원이 있어. 중심은 똑같은데. 얘들아 이 원을 내가 지금 핸드폰이야? 이거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으로 꽝 하면 겹칠까 안 겹칠까? 겹치거든요. 따라서 이런 원 같은 거는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닮음이야. 원은 무조건 다 닮았어요. 왜? 원은 그냥 확대 축소하면 다 겹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원 같은 거보다도 우리가 좀 명확히 다뤄야 할 거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여기 이제 이런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좀 큰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라고 하고 D, E, F라고 할게요. 얘들아 일단 지를게요. 두 삼각형이 닮았다고 내가 그냥 지를게. 닮은 도형이야. 얘를 좀 확대하면 얘가 나오는 닮은 도형이야. 그럼 기호에 대한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A, B, C랑 닮았다는 표현을 쓸게요. 닮았다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요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너네 비슷하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Similar. You know similar? I know similar. similar이 이제 비슷하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 similar의 첫 글자가 S죠. 그거 살짝 눕힌 기호예요, 눕힌 기호. 따라서 얘들아 약간 S를 이제 S가 이렇게 있으면 얘 머리를 팡하고 쳐서 얘가 팡하고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팡하고 쳐서 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이제 닮은 기호란다, 아이가. 얘들아 근데 너네 혹시 그거 기억나? 합동 같은 거 쓸 때도 대응 순서 맞춰 써야 됐어요? 아니면 네 맘대로, 네 엿대로 아무렇게나 쓰면 됐어요? 네 맘대로 썼다. 맞춰서 쓴다고? 그래. 얘들아 닮음 같은 거 쓸 때도 대응 순서를 완벽히 맞추셔야 합니다. 얘들아 얘는 그림 꼬라지를 싹 보니까 A에 대응되는 건 아무래도 누구지 않을까? B. B야. B에 대응되는 거는 C에 대응되는 거는 F.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 순서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닮음 쓸 때는 대응 순서도 완전히 맞춰야 되고요. 얘들아 이런 각을 대응되는 각이라고 해서 대응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B의 대응각은 2일 거고요. C의 대응각은 F일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끼리 대응되는 지점을 대응각. 그럼 점끼리 대응되는 걸 대응점이라고 부릅니다. 변끼리 대응되는 건 대응 뭐라고 부를까? 대응변.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처럼 대응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약속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아 그러면 심심하니까 밑에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예제 1번은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사실 얘는 그림 보고 너네한테 끌리는 대로 하라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라 ABC 삼각형이랑 DEF 삼각형이 닮음이래요. 그런데요 문제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BC의 대응변을 찾으래. 근데 BC의 대응변 이거 그림을 안 봐도 얘들아 B에 대응되는 게 2죠. C에 대응되는 게 F죠. 그럼 얘들아 BC의 대응변은 그냥 무슨 F지 않나? 그냥 EF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대응의 순서만 보고도 그림을 굳이 안 보고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밑에 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예제 2번이요. 예제 2번. 네, 그리고 또 보면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나 대응되는 삼각 아니 근데 이건 나중에 하자. 삼각형 얘기할 때 할게요. 다시 한번 닮음이란 게 그냥 수학적인 정의로 보다 어떤 도형을 일정 비율로 확대, 축소했을 때 겹치면 닮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봐봐 직각, 동그라미를 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랑 쌤이 또 다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혜원아 좋아하는 숫자 있니? 뭐야 씨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3이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잘 생각해봐. 그냥 얘 변의 길이나 이 도형을 그냥 몇 배 치면 3배 치면 얘랑 겹치기에 동훈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들아 그럼 이런 거는 닮은 도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쌉가능 이런 거 쌉가능 이런 거 닮은 도형 맞아요. 9 봅시다. 9는 원의 일종이죠. 어떤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구가 있더라도 그냥 얘를 빵 하고 확장하면 이 모양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얘들아 등변사다리꼴 같은 거 보자. 등변사다리꼴. 네, 봐봐. 등변사다리꼴 중에는 등변사다리꼴이 애초에 뭐야? 그냥 이렇게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등변사다리꼴 중에서는 여기만 같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부터. 근데 삐꾸같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얘를 일정 비율로 확대한다고 해서 얘가 나올까? 그건 좀 힘들겠다. 그쵸? 등변사다리꼴은 항상 닮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정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빵 하고 있어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빵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정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한 변 길이가 3이. 근데 얘들아 그럼 얘는 그냥 얘를 몇 배 포함하고 확대해버리면 3배 확대해버리면 겹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정삼각형 같은 것도 합동이라 말할 수 있고요. 정 20면체는 긁기는 건 좀 빡센데 정 20면체가 이거 어쨌거나 이런 정다각형 같은 거 있잖아요. 정다면체 9 이런 거는 모두 다 닮은 도형이 맞는 게 쌤이 정 20면체를 보면 좀 힘드니까 정육면체를 예시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내가 또 다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 그냥 요거 3차원으로 몇 배만큼 팡 확대해버리면 3배만큼 확대해버리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그쵸? 따라서 이런 정육면체, 정다면체 이런 것도 싹 다 닮음이 맞아요. 그럼 나 또 질문 하나 하자. 이거는 어떨까? 세상에 존재하는 직사각형들은 모두 닮음일까? 절대 아니죠. 왜 절대 아니냐면 직사각형 중에는 얘들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를 일정 비율로 확대한다고 해서 얘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건 항상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로 보고 오른쪽 53쪽 가서 닮은 도형의 성질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닮은 도형의 성질을 봅시다. 네, 혹시 너네한테 유튜브 추천해줬나? 우리 반에? 저번 시간에 했었나? 아니요. 유튜브 추천 안 했어? 네. 그래? 얘들아 그럼 그 얘기 잠깐 해줄게. 졸려 보이네? 됐다. 너네 공부 안 하고 쉴 때 뭐해요? 또? 게임이요. 잘한다. 자식아 이제 놀거나 게임하자. 근데 유튜브 보면 뭐 봐? 그냥 아무거나 넘겨서 나오는 거 뭐 쇼츠 보고 릴스 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추천 몇 개만 해줄게. 볼 거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너 테드라고 알아? 테드? 그게 이제 저기 저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라고 하면 니네가 볼까? 아니요. 지식 채널 이런 거 볼까? 그건 좀 볼만하죠. 근데 지식 채널 이 특징이 뭔지 알까? 학교에서 보여줄 땐 개재밌거든? 집에서 보면 재미없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얘들아 너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선택 과목 골라야 된다? 너네가 선택해야 된다? 너네가? 애들마다 선택 과목이 좀씩 다르다?
야 근데 그걸 어쨌거나 고르려면 너네가 좀 뭘 그래도 조금은 좋아하고 뭘 조금은 싫어하는지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대충 뭐 하는지. 왜냐면 그게 대입이랑 직결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고1 때 너네가 선택해야 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야, 그래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너 혹시 전과자라고 아니? 아 전과자 재밌. 그래서 얘들아 볼 거면 야, 근데 솔직히 이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전과자가 뭐냐면 저기 이창섭 씨라고 계세요. 저기 B2B라는 그룹의 보컬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과에서 이제 뭐 배우고 약간 그런 건지 사람 인터뷰하고 체험해보고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약간 저런 건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긴 해. 특히 학생 입장에서는. 야, 심지어 재밌어요 저거는. 그리고 저런 거 보면서 약간 야 저기선 저딴 거 배우는구나. 야, 그리고 약간 그걸 찾으란 건 아니야.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별로. 이게 이 남조선 사회에서 그런 거 찾는 게 쉽지가 않단다. 야 근데 보다 보면 그런 건 있어. 와 나 저건 진짜 못하겠다. 와 나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 싫은 거. 그런 거 소거하는 걸로도 의미 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전과자 추천. 그래. 그거 이제 마지막에 할 거야. 근데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거야. 근데 너 미미미노 아니? 아니면 알죠. 아니 근데 특히 미미미노 컨텐츠 중에서도 이제 막 중독자들 막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냥 낄낄대지 말고 그거 말고 이 컨텐츠 중에서 그 학과탐구 생활, 학과탐구 사전인가 이런 거 있거든요. 탐구 생활인가 학과탐구 사전인가 약간 그런 거 있고 직업탐구 생활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직업탐구 생활. 야 근데 쌤도 이제 애들 상담해주고 막 그러려고 입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찾아보는데 어쨌거나 얘들아 쌤이 그래도 막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 쌤 친구들 중에 그냥 어떤 직업의 최신 트렌드 그럴까 이제 1, 2년 차에 어떤 행동이 나오고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그런 건지 내가 들은 거랑 저기 나와서 사람들 말하는 게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신빙성이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아. 특히 이거 추천 이런 거. 직업탐구 생활은 이게 아직 몇 화 안 나와가지고 별로 없어. 근데 이거랑 워크맨도 추천. 근데 이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데 보면서 얘들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 많이 나온단 말이야. 다양한 직업군들 보면서 말했듯이 이제 좀 아 나 저건 못하겠다. 아니면 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저거밖에 안 줘?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볼 거면 얘네 추천. 추천. 재밌잖아요. 우리 너네 이제 또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막 뭐 이상한 야르송 약간 그런 것만 보고 있지 말고 좀 볼 거면 약간 얘네들은 난 봐도 괜찮다 생각하거든, 진지하게. 요즘 트렌드에서. 그래서 잘 한번 가보도록 하고 22번 개념 닮은 도형의 성질 갑시다. 그래서 외우세요, 얘들아. 닮은 도형이면 대응변의 길이 비는 일정하고 각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쌤이 지를게요 하나만. 이런 두 도형이 있고요. 이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닮았다고 하면 얘가 직관적으로 민아야 요 각이나 요 각은 어때 보여? 아무래도 같아 보이고 요 각도 같아 보이고 요 각도 같아 보이니까 얘들아 닮으면 각은 어떻다? 각은 싹 같아야 돼요. 근데 얘들아 당연히 길이까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사실 길이까지 같으면 그건 닮음이라기보다 무슨 동이라고 부를까요? 합동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사실 합동도 닮음의 일부긴 해요. 닮음 중에 가장 특수한 게 합동이긴 해. 근데 얘들아 길이까지 완벽히 같을 필요는 없고 얘들아 우리 닮음이란 게 결국 쪼꼬미를 일정 비율로 확대 축소했을 때 겹치는 거잖아. 잠깐 봐봐. 그럼 이러면 삼각형이 안 나오는데?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러면 삼각형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피타고라스 정리 어긋나. 그거 이제 직각 삼각형. 얘들아 삼각형이 나오려면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근데 얘 같잖아? 이런 거 삼각형 안 나와.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얘기까지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근데 만약에 여기 6이라 칠게요. 그럼 얘들아 이거 몇 배 확대한 거야? 2배 확대한 거니까 여기 몇이라 쓰고 여기 몇이라 쓰자? 얘들아 이렇게 닮은 도형은 길이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하나의 길이가 2배면 이런 것도 2배, 저런 것도 2배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각은 같고 길이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내용은 아니라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입체 도형도 뭐 비슷하고요. 입체 도형은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길이 비 일정하다는 똑같은데 대응하는 면이 닮은 도형이라 써져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 치자. 쪼꼬미 직육면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큰 직육면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두 직육면체가 닮음이라 해볼게.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윗면에 대응되는 면인 요 면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다시 모든 길이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 길이비랑 이 길이비 요런 길이비들은 다 일정한 거거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혜린아 이 면을 이루는 각각의 길이의 비가 무슨 정하다고요? 일정하다고. 그럼 얘들아 이 면만 떼어 봤을 때도 충분히 무슨 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닮음. 얘들아 따라서 윗면끼리 닮음인가? 윗면끼리 닮음. 동훈아 당연히 옆면끼리도 무슨 음일까? 닮음. 얘들아 따라서 입체 도형이 닮음이면 입체를 이루는 각각의 면도 닮음이다. 닮았다 정도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비율을 닮은 비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 길이가 2야. 요만큼 길이가 4라 칩시다. 얘들아 그러면 길이의 비율이 2대 4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닮은 비를 2대 4다라고 씁니다. 닮은 비는 길이의 비고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어쨌거나 비율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얘들아 그럼 2대 4보다 좀 깔끔한 수로 만들 수가 있고 몇 수로 한번 나눠보자. 2로 나눠버리면 닮은 비를 몇 대 몇 정도로 작성할 수 있다? 1대 2 정도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닮은 비는 비율을 쓸 때는 항상 최대한 간단한 수가 나오도록 약분해서 쓰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 길이비가 그냥 닮은 비일 뿐이고요. 길이비가 닮은 비일 뿐이고요. 얘들아 밑에 예제 3번 그냥 발가락으로 얼른 풀어볼래? 진짜 발가락으로 풀지 말고요. 그래. 뜨겁게 안녕. 자식은 내일부터 오는 거야. 얘는 문제가 좀 소울이 없어서 그냥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닮은 비 몇 대면? 1대 2 CD 길이 얼마? 4.5 이제 2분의 9라고 쓰면 되겠죠? 괄호 3번 A 크기 몇 도? 110도라고 쓰면 되겠죠. 좋다. 오케이 넘어가자. 55쪽 갑시다. 닮은 조건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닮은 조건. 합동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합동 조건하고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 얘들아 우리 너네 합동 조건은 뭐였어? 일반적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사스 아싸까지 있었죠. 얘들아 근데 닮은 조건은 매우 유사해요. 첫 번째 닮은 조건 뭐라 써져 있어? 싸 결국 얘들아 근데 그건 뭐야? 우리 합동에서 S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두 변의 길이가 완전 어떻다? 똑같다 였죠. 오케이? 근데 얘들아 닮음은 길이가 같을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우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닮은 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길이의 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따라서 얘들아 닮음 중에서 싸 닮음은 세 변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답니다. 이러면 싸 닮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삼각형을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라고 합시다. 근데 선생님이 또 다른 삼각형을 쓸 건데 여기 길이가 6이고 8이고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길이 몇 배 차이나? 2배. 이렇게 봐도 길이 몇 배 차이나? 2배. 이렇게 봐도 길이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 비율이 똑같이 2배 차이 나는 거면 닮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걸 싸 닮음이라 부르고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를 갑자기 이렇게 8로 바꿔볼게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2배 차이 나는 대응이 되고 2배 차이 나는 대응이 되는데 얘랑 얘가 2배 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럼 이제 S
S까지 확보가 되는데 마지막 S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건 닮음 조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S까지 되어야 닮음인 거야. 오케이?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괄호 2번 SAS 사스 닮음입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S가 말했듯이 변의 길이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변의 길이비와 B인각이 같으면 닮음이라 말할 수 있고요. 예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0도래.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음 예시를 들 건데 여기가 이제 10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0도래. 얘들아 이러면 레오나 잘 봐봐. 여기 변끼리 몇 배 차이나요? 2배. 여기 변끼리 몇 배 차이나요? 2배. 그러니까 변의 길이 비율이 똑같은 변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SS가 확보된 거고 주기인각이 같으니까 모두 확보되었다. A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 정한 걸 이제 SAS 닮음이라고 부른다는 거. 괄호 3번이 특이해요. 괄호 3번이 굉장히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면 도와요. 우리 합동을 다룰 때는 저 자리가 A 합동이었어요. 뭐였을까? ASA 합동이었죠. 얘들아 근데 닮음을 다룰 때는 그냥 각만 같으면 돼요. 사실 AA라는 게 딱 느껴지는 느낌은 각 몇 개? 2개잖아. 근데 사실 우린 알고 있어. 각이 2개만 똑같으면 나머지 각 하나는 다 더하면 180이니까 무조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긴 할 거예요. 따라서 얘들아 각 2개만 같다고 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각의 크기가 어때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만 같게 유지되어도 그 삼각형들은 합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그래서 눈여겨 좀 봐줍시다. 얘가 좀 중요한데. 야 별거 없으니까 밑에 예제 1번 얼른 합시다. 찾아봐. 시작. 또 내가 하니까 졸리니까 예제 1번. 예제 1번. 닮은 비율 S를 높인 거. 왜 지금 짜시가 항상 하는 거지? 맞아? SSS인 거지. 맞아? 어? 이제 제일 작은 거 6, 여기서 제일 작은 거 9지. 그러니까 2분의 3배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8이 2분의 3배 하면 얘도 2분의 3배 하면 맞아. 작은 거네. 그치 길이 작은 거에 대응시켜서 보면 되는 거야. 좋아 됐죠? 됐다. 근데 닮은 기준 써서 쓰라고 짜시다. 대응까지 맞춰서. 왜? 그렇지. 맞아요, 닮았어요. 놀랍게도. 아니야. 예쁜 사람 눈에 닮은 걸로 보여. 난 지금 이제 닮은 걸로 보일 거예요. 아니야. 착한 사람 눈에. 그렇지. 제일 짧은 거, 중간 길이, 제일 긴 길이 맞춰서. It's me. 좋다. 그래. 합동? 뿔이 아닌데?
다 옛날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햇살이 촥촥촥촥촥촥촥 닮으면 사실 별건 없고 근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대응을 좀 잘 찾아야 돼요. 대응을 찾는 팁은 길이가 많이 주어져 있다면 짧은 건 짧은 것 길이, 긴 건 긴 것 길이 대응시키면 되고요. 각을 알고 있다면 각을 가지고 대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얘들아 예제 2번 살짝 보면 얘는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나비 넥타이거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여기가 10, 여기가 15, 여기가 20, 여기가 9, 여기가 12라고 되어 있는 것 같죠. 얘들아 우리 이 친구가 이렇게 팡하고 있는데 얘들아 나 일단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두 개 닮았냐? 닮았으면 왜 닮음이냐? 20초 생각하고 내가 물어볼 거야. 20초 뒤에 답해줘. 시작. 마주보는 두 삼각형은 닮았나? 닮았다면 뭐가 닮았나? 에 대한 질문. 왜 닮은가에 대한 질문. 그래. 미나야, 닮았냐? 네, 왜? 그 SAS 닮. 오케이 인정. 왜 그러냐면 마주보는 거니까 각이 같고요. 그 다음 얘들아 길이 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말했듯이 긴 건 긴 것 길이, 짧은 건 짧은 것 길이. 얘들아 요 20이라는 게 좀 길고요, 12라는 게 좀 긴데 얘들아 이제 얘랑 얘가 이제 서로 20분의 12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약분해서 생각하면 5분의 3배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것도 5분의 3배 관계인가? 맞죠? 5분의 3 하면 9가 나오니까. 따라서 얘끼리 비율 같고 얘끼리 비율 같으니까 닮음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도 닮음이니까 여기도 몇 분의 몇 배 관계? 5분의 3배 관계에 있어야 되고 10에다가 5분의 3 곱하는 거니까 그냥 6 정도로 끝내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제 3번 별표 하나 맞춰놓자 얘들아. 예제 3번은 잘 봐야 돼 얘들아. 예제 3번 같은 거 잘 찾아야 되는데 얘들아 닮음 찾아봐. 한 번만 찾아봐 한 번만. 얘들아 이게 그 저기 우남고등학교 1학년 이번 시험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학교쌤이 프린트로 따로 준 문제 이거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 이거 닮음 찾는 게 조금 중요하고 모의고사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잘 한번 찾아봐. 그리고 조건도 말해줘.
한번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의 생각. 이 각이 갖다고 준 게 킥이겠죠. 이 각을 갖다고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이들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네, 근데 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은 누구밖에 없어요? ABD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시선은 이쪽으로 꽂혀야 돼. ABD로. 근데 얘들아 우리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써먹으란 거니까 요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봐야 되고요. 근데 요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은 뭐 얘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조그만 거 보는 게 맞을까? 큰 거 보는 게 맞을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생각한다면 큰 거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거랑 연결해야 되니까 큰 거로 확장해서 관찰을 하자. 근데 이러면 레전드 사건 발생. 각 하나 같죠? 야, 근데 어차피 요 각이 무슨 통이야? 공통이에요. 공통이야, 공통. 따라서 각이 몇 개가 똑같은? 두 개가 똑같은 AA 닮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닮음의 대응 순서 써봅시다. 네, ABD 먼저 그냥 쓸게요. 닮음. 자, 봐봐. ABD에서 A라는 부분은 동그라미죠. 그럼 빨간색에서 동그라미 있는 거 어디야? 태원아?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은 C죠. 따라서 A에 대응되는 건 C고요. 각으로 대응을 찾아봤어요. 그 다음 B에 대응되는 거는 얘들아 여기서 B나 큰 거에서 B나 똑같은 대응각이니까 B는 그냥 B입니다. 그럼 얘들아 나머지는 뭐 그냥 쓰면 되죠. CB, A, C 바라고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얘들아 이제 대응 맞춰주도록 합시다.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게 이제 BD 구하는 거거든요. BD.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는 이거야. BD를 구하라니까 BD에 대한 닮은비를 써보자. 얘들아 BD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BD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무슨 A야? BA죠. 순서를 맞춰주면. 근데 우리 BD랑 BA가 순서가 맞으니까요. 근데 우리 BA 길이가 어차피 얼마예요? 그림 보면 10이죠.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얘들아 근데 문제님께서 자 이제 10이라는 정보를 쓴 거고 근데 그러면 우리 20이라는 정보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잖아요. 그쵸? 얘들아 이 20이라는 정보를 쓰려면 20이라는 정보는 BC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 요 10이 요걸 써야 돼 요거.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BC라고 쓰고 얘가 20이란 거 인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CB랑 대응되는 게 또 무슨 B예요? 그냥 AB죠. 따라서 CB랑 대응되는 AB를 여기다 채워서 요 정도로 쓰는 게 가장 실전적인 방향 아닌가. 따라서 이거 내항끼리 곱하면 100이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20BD니까 BD 길이는 얼마지 않을까? 5지 않을까? 라고 그림을 안 봐도 풀 수 있다. 그림을 안 봐도 풀 수 있다. 근데 모두 나쁘지 않냐면요. 쌤 이건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봐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 돼? 일단 빨간색 기준으로 길쭉이 대 쪼꼬미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그럼 얘들아 이 삼각형에서도 길쭉이 대 쪼꼬미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꽂으면 그냥 여기 길이 5라고 나오긴 할 거예요. 그냥 대응을 그 정도로 찾아서. 근데 그림에서 대응을 못 찾더라도 수식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아는 길이. 나 BD 구하고 싶은데 그럼 BD를 써 일단. 그럼 여기 대응되는 BA를 써. 근데 그건 10이야. 근데 그러면 얘 닮은비로 또 마저 써야 되는데 닮은비를 마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내가 아직 못 쓴 정보는 BC야. BC를 찾자. 여기. 근데 BC에 대응되는 건 무슨 B니까? AB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채워주자. 하면 아주 되게 합리적으로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데 뭐 그림 대충 봐도 나오긴 한다. 긴 거 대 짧은 게 2대 1 느낌이니까. 얘는 좀 잘 갔으면 한다. 57쪽 봅시다. 57쪽. 봐봐. 일단 괄호 1번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읽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 어쨌거나 삼각형의 닮음을 내거나 그냥 각 몇 개만 같으면 돼요. 두 개만 같으면 닮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냥 그거 알고 있으면 괄호 1번은 딱히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각 두 개 같으면 닮음이다 그냥 그거야. 잘 들어봐. 아까 밑에 괄호 2번 있죠. 최상위권 목표면 외우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 괄호 2번 있잖아.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원 킬러 문제 풀 때 이 도형 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혹시 오상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니? 오상고 선생님이 조도형을 겁나 좋아해. 그냥 개 많이 내요. 그냥 엄청 많이 내. 킬러에서 엄청 많이 내. 그래서 얘들아 이 도형 그림이 저 공식들 외우면 좀 편하긴 하거든 확실히. 그러니까 안 외워도 뚫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거기 있는 괄호 2번은 안 외워도 뚫을 수는 있는데 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외웠으면 한다. 근데 얘들아 내가 가르쳐 보니까 1등급 맞는 애들도 고1 되면 이거 다 까먹어서 오더라. 그럼 이게 지금 나오고 안 나온단 말이죠? 지금 나오고 안 나와서 다 까먹어서 오던데 지을게요. 지금 한 번쯤 외워놓는 거 추천이긴 해. 추천하긴 해요. 추천. 근데 이제 그러면 얘들아 그래서 사실 여기는 딥하게 설명하면 진짜 딥하게 할 수 있는데 전 딥하게 할 거예요. 야, 여긴 딥하게 한번 해보자. 모든 과정이랑 연계성 생각했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버전 보여줄게요. 안 외우고 그냥 증명해줄 거고요. 그리고 외우는 법도 한번 알려줄게요. 잘 한번 들어봐 얘들아.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 고난도에서 쉬운 거에서는 뭐 안 나오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나와. 일단 근거 설명 먼저 할게요. 저는 이거를 소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소공식이라고 부르냐면 직각이 있잖아. 직각 삼각형이 있을까? 좀 더 날카롭게 그려야지.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또 약간 이런 걸 긋거든요. 직각 그림인데 이게 약간 못 쓴 거 같지 않니? 소 같지 않니? 소잖아, 그지? 뭐 불만 있냐? 그래서 이걸 저는 소공식이라고 불러요. 소공식. 직각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쌤은 소공식이라고 부른다. 저기 잘해봐. 소공식이라고 부른다. 소공식. 야, 근데 이거 증명 먼저 할게요. 얘들아, 여기서 뭐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직각삼각형이 2개 이상 붙어 있으면 2개 이상 붙어 있잖아. 얘들아, 이거 태도 하나만 가져가면 진짜 좋아요. 각 써보세요. 이거 하나만 써놓을래, 얘들아? 거기 옆에다가 거기 페이지에다가 하나만 써놔. 이거 하나만 써놓자. 직각삼각형이 2개 이상 붙어 있으면 각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각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각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각 표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여기 직각삼각형이 많이 붙어있다, 그쵸? 쌤이 이 각을 표현해볼게. 동그라미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의 내각적 관점에서 이 각을 잠깐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여기 각끼리 다 더하면 무슨 80이니까? 180이니까 이 동그라미 하나랑 x 하나 더하면 몇십이 되지 않을까? 90이 되겠다, 그쵸?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봐봐. 동그라미랑 x 더하면 90이야. 얘들아 여기 x. 그럼 여기도 무슨 그램일까? 아무래도 90 만들려면 동그라미여야 돼. 여기 동그라미여야 돼. 오케이? 근데 얘들아 그럼 또 여기 봐봐. 야, 여기 90이잖아. 여기 동그라미 여기 무슨 수여야 돼? x여야 되죠. 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 삼각형이랑 요거 오른쪽 삼각형이랑 요거 전체 삼각형 닮은 거.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전체 삼각형이 모두 닮음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럼 얘들아 닮은 비를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얘들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너네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야. 봐봐. 이렇게 주고 여기 길이를 쌤이 10이라고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길이를 12라고 줄게요. 그런 다음에 쌤이 시켜볼게요. 여기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시켜볼게요. 오케이? 이런 도형 구조가 나오고 아직 공식을 모른다는 입장 하에, 아직 공식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너네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닮음 찾아야 돼요. 못 써서? 각도 써서요. 각도 써. 이렇게 되면 이 삼각형의 각이랑 이 삼각형 각이랑 전체 각이 모두 어떻게 생겨요? 똑같이 생기니까 무슨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닮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 닮음이란 건 기본적으로 서연아 이렇게 몇 개를 비교하는 거야? 2개 비교하는 게 기본이에요. 2개 비교가 기본. 근데 얘들아 여기 닮음의 선택지가 몇 개 있다고 이 그림은 항상 3개 있거든요. 3개? 3개 중에 네가 주체적으로 2개를 골라야 돼요. 너가 어떤 거 2개를 비교할지 골라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어떻게 고르느냐? 당연히 정보 많이 아는 거 골라야 될까? 조금 아는 거 골라야 될까? 많이 아는 걸 골라야죠. 정보 많이 아는 거랑 네가 원하는 길이를 골라야죠. 그럼 봐봐. 일단 1번. 목표 누구 구하기야? 일단 공식 안 외우고 뚫는 거 보여주는 거야. 공식 안 외우고 뚫는 거. 목표 X죠. 그럼 너네 X 구하고 싶으면 왼쪽 삼각형이 중요해 보여? 오른쪽 삼각형이 중요해 보여? 전체 삼각형이 중요해 보여? X는 누구 삼각형의 변이야? 왼쪽 삼각형의 변이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선택지는 왼쪽 삼각형을 보자야. 닮음을 볼 때. 일단 왼쪽은 정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오른쪽 아니면 전체죠. 오른쪽을 보는 게 유리하겠니? 전체를 보는 게 유리하겠니? 전체요. 무조건 전체요. 왜요? 너 오른쪽 삼각형 아는 정보 있어 없어? 없어. 얘 모르고 얘 모르고 얘도 몰라. 아는 게 없어. 근데 전체는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아. 전체를 보는 게 맞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닮은 비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또 맞냐면 약간 가자. 자, 내 목표는 무슨 쓰니까? X니까 일단 X를 써. 근데 얘는 요거랑 마주보는 변이죠. 그러니까 봐봐. 큰 삼각형에 요거랑 마주보는 대응변은 얼마일 거야? 10이겠죠. 큰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랑 마주보는 길이 얼마야? 10이야. 큰 삼각형의 대응 10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이 왼쪽 삼각형에서 마저 좀 봐야 되는데 레원아 근데 얘 길이 중에 아는 길이 몇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10은 아니까 이거 써먹자. 10이라 쓸게요. 근데 그러면 얘는 10은 왼쪽 삼각형의 직각의 대변이죠. 그러면 미나 이 큰 삼각형 볼 때도 무슨 각의 대변 봐야 돼? 직각의 대변 봐야 돼. 직각의 대변이 무슨 이라고 쓰면 될까요? 10이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뭔가 좀 숫자가 이상해 보이지만 맞아요. 답이 이상하게 나와. 왜냐면 내가 방금 만든 문제라 그래. 방금 만든 문제라서. 이거 내항이 곱치면 100은 12x라서 x는 12분의 100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을 몰라도 뚫을 수 있다가 일단 기본이에요. 공식을 몰라도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와 아는 길이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왼쪽, 오른쪽 전체 중에 어떤 닮음을 볼지를 관찰을 해서 닮음비로 길이를 추론할 수 있다. 가 일단 피지컬, 이게 기본기. 근데 딱 봐도 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 조금 걸려? 좀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자가 결론이긴 하거든요. 그걸 그냥 외워버리자. 얘들아 근데 있잖아. 짜나짜나 있잖아. 짜나짜나 있잖아. 짜나짜나 있잖아. 일단 느낌은 이 정도로 보고 내가 공식 소개 한 번만 해줄게요. 공식 소개. 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공식들은 그냥 다 무슨 음 때문에 나오는 거다? 닮은비. 닮은비 열심히 쓰면 나오는 거거든. 닮은비.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하나하나까지는 그냥 약간 이런 뉘앙스다만 하고 이렇게 이제 변의 길이 닮은비로 뭔가 공식 유도할 수 있다 정도만 하고 제가 공식들 마구마구 쏟아 볼 테니까 기억해봐.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고등학교 문제 풀 때도 이거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풀면 몰라도 풀려. 아 근데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긴 해. 속도 차이가. 그래서 중2 때 좀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지 않나. 좋지 않나. 고1 내신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아두면. 실제로 이거 쓰면 좋은 문제가 제법 많아서. 자, 가자. 그렇게 많진 않아. 야, 근데 이거 이미지로 기억하기를 권해요. 이미지로 기억하기를 권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야. 거기 이제 개념 박스에도 오른쪽에 개념쌤이라고 하고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 써져 있는 거 보이냐? 그 느낌으로 기억하는 게 좀 더 낫긴 해. 공식 외우기가 되게 빡세요 이거. 자, 잘 봐봐. 소공식일 때 쓸 수 있는 구조. 첫 번째. 이거 제곱은요.
왼쪽 거 제곱은 전체 곱하기 조금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따위로 하면 이제 잘 안 와닿을 테니까 쌤이 좀 넘버링은 해줄게요. 쌤이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 1번은 기억. 요만큼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요만큼을 디귿이라고 할 거고요. 전체를 리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미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비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공식 구조. 왼쪽 제곱은 전체 곱하기 조금입니다. 리을 곱하기 미음이다. 이런 게 이제 닮음을 쓰면 나오는 공식 구조 중 하나고 알아두면 좋아요. 확실히 알아두면 좋아요. 네, 제가 하나 정도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증명해 줄게요. 수식에서도 이렇게 하나 정도 증명해 줄게. 근데 얘랑 똑같은 거. 근데 이거 왼쪽에서 하는 거지. 오른쪽에서도 똑같아. 그다음 미음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전체 곱하기 조금이라서 리을 곱하기 디귿이야. 전체 곱하기 조금이라서. 그래서 사실 두 공식은 구조적으로 같은 공식이라 보는 게 맞지 않나. 같은 공식이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 저는 이걸 퍼큐 공식이라고 외우거든요. 이제 연날리는 공식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 연날리듯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비읍을 제곱하는 거야. 홍해가 갈리듯이 팍 하면서 니은이랑 디귿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연날리는 기분? 연 날리면 땅이 갈라진다. 엿을 날리면 땅이 갈라진다. 그런 느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넓이 관점이에요. 넓이. 얘들아, 세 번째 공식 넓이 관점은 뭐냐면, 얘들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잖아요. 근데 밑변이랑 높이 네가 높이 나름이거든요. 봐봐. 쌤이 여기 밑변으로 놓을래. 기억. 그럼 레오나 5 곱해야 넓이 나와. 미음 곱해야 넓이 나오죠. 따라서 기억 곱하기 미음. 근데 서연아, 만약에 내가 밑변을 리을로 보고 싶어. 리을.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비읍이 되는 거죠. 리을 곱하기 비읍이다. 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상위권 목표라면 알아두길 권장드려요. 알아두길 권장드려요. 저는 외우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증명해 줄게요. 이게 왜 그런 건가? 를 증명하면요. 뭐 각은 써볼게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라고 쓰면, 얘들아 이 공식을 유도하고 싶으면 어떤 사고과정에서 나오는 거냐면, 도야, 이걸 구성하는 요소는 개나 리죠. 개나 리야. 그럼 봐봐. 개나 리를 본다는 관점에서 일단 쌤은 왼쪽 삼각형을 볼 거예요. 왜? 왼쪽에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거든요. 오른쪽 삼각형은 개쓰레기인 게 개나리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하고 제일 큰 삼각형. 왜냐면 큰 삼각형은 기역도 있고 리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대 큰 삼각형을 볼 거야. 이 공식을 유도하고 싶다면. 그럼 얘들아, 왼쪽에서 선생님이 이런 논리를 펼칠게요. 직각대. 이제 x랑 마주보는 각이라는 논리를 펼칠게. 봐봐. 약간 왼쪽 삼각형이 있는데, 왼쪽 삼각형의 직각 부분은 왼쪽 삼각형의 직각이랑 마주보는 길이 누구셔? 기역이죠. 기역대. 얘들아, 왼쪽 삼각형의 x랑 마주보는 길이 누구죠? 왼쪽 삼각형의 x랑 마주보는 길이 누구야? 니은이죠. 니은. 이게 다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에서의 직각대 x를 쓴 거야. 왼쪽의 직각, 왼쪽의 x예요. 왼쪽 직각 마주보는 길이 왼쪽 x야. 그럼 얘들아, 이 비율하고 큰 삼각형의 직각, 큰 삼각형의 x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큰 삼각형의 직각 마주보는 거 누구야? 리을이죠. 리을입니다. 큰 삼각형의 x랑 마주보는 거, 큰 삼각형의 x랑 마주보는 거 누구야? 기역이죠. 기역입니다. 라고 쓰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하면 기역의 제곱은 니은 곱하기 리을이라는 식구조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하자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자야. 그럼 이제 이런 구조들이 나온다야. 조금 어렵죠? 그쵸? 그래서 뭐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닮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유도할 수 있겠으나 알아두는 게 좀 어떠한가? 오케이? 알아두면 좋은 날이 오고
사실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사실 지금 외운다고 해봤자 어차피 고등학생 되면 까먹을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까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외우고 까먹는 거랑 또 처음 보는 건 다르잖아. 이쪽 페이지고요. 1번 공식 몰라도 닮음으로 다 유도할 수 있다. 필요한 길이랑 아는 길이를 활용해서 닮은 길을 써보자. 근데 그걸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면 외우는 것도 추천한다. 고난이도 킬러 문제에서 좋아하는 주제야. 딱 봐도 공식 복잡하잖아요.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실제 내신 기출에 이거 쓰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럼 다시 그 문제들을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닮음 쓰면 풀려요. 근데 확실히 속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작년 9등급제 마지막 시험지 중에서 제 인상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 9등급제 마지막 시험지 문제 중에서 오산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진짜 전교생 다 틀린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 쓰면 좀 빨라요. 계산이 너무 복잡했는데 이거 쓰면 좀 빨라. 그래가지고 알아두면 좋겠어 나는. 오케이. 넘어가서 예제 5번 하나만 봅시다. 예제 5번은 그냥 닮음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머리 많이 썼으니까 그냥 편하게 푸근하게 예제 5번 한번 풀어. 그냥 빈칸 얼른 채워. 시작. 푸근하게 푸세요 여러분. 그냥 각 표현 해보면 잘 느껴질 거예요. 동그라미 X 정도로 각 표현 해봐. 그다음 뭐 예제 5번은 그냥 뭐 가는 BHA, 나는 B, 가는 AA 닮은 라는 BH 정도라고 써서 뭐 이제 그냥 공식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다. 대응만 잘 없었어. 그 정도니까 뭐 그냥 걔는 그 정도로 보시고 얘들아 밑에 예제 6번 한 번만 나랑 풀자. 예제 6번 그냥 적용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예제 6번은 좀 쉬운 게 얘들아 봐봐. 사실 어떤 공식을 쓰나 다 해봤는데 쌤이 1번 공식을 쓸 수 있는가부터 볼게요. 1번 공식을 쓸 수 있는가를 보면 잘 봐봐. 기억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있잖아. 요거의 제곱은 전체 곱하기 조금이라 그랬죠. 그럼 얘들아 우리 얘를 제곱하면 여기 기억이라 할게요. 기억의 제곱은 전체 13 곱하기 얼마다? 9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그럼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론상 구할 수 있어. 117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숫자 꼬라지 보니까 숫자가 조금 어때요? 별로죠.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숫자가 별로인 이유는 얘들아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무슨 비예요? 이 문제는 비구하는 게 목표죠. 근데 그럼 사실 얘들아 넓이를 구하는 관점에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쓸 수 없다는 게 아닌데 이 문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 1번 공식, 2번 공식 중에서 뭐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2번 공식 쓰는 게 낫지 않나? 따라서 쌤이 여기에 h라고 한다면 h를 제곱하면 9랑 4 곱해서 몇십 6 정도로 36 정도로 세팅을 뽑아서 h는 6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고요. 그럼 넓이는 얘랑 얘 곱하고 2로 나누면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하는 건 니네가 집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요. 네. 타다단 길이하고 이거 뭐 할까?
힘드냐 얘들아? 힘들어. 그래 근데 여기서 더하는 거 좀 없지다 그치? 숙제도 많은데 이기 네, 문제점만 봅시다 혹시 어려웠던 거 있으면 쌤이 한번 체크하고 얘들아 오늘은 3분 정도 일찍 끝내줄게요 아 근데 오늘 숙제가 좀 많아 너희 뒤에 미래를 살짝 보면 조금 많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조금